그러면은 우리가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3대 쟁점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이 저작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저작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보호받는 부분이 어디까지 보호를 받느냐, 어떤 범위까지 보호를 받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인데요. 이것을 차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쟁점, 무엇이 저작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컨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컨텐츠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컨텐츠 중에서 일정한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컨텐츠만이 저작물이 되고, 저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컨텐츠가 창작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작성이란 건 뭐냐? 창작성이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최소 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작성이란 첫째,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되고, 둘째, 최소 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최소 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온다, 이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것은 저작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것, 이것을 최소 한도의 개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째,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것, 두 번째, 최소 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갖춘 콘텐츠를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하고, 그 저작물만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그러면 이렇게 저작물의 성립이 되었을 때 그 저작물이 전체가 다 보호를 받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하나의 저작물 속에는 비록 그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 속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작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작품 속에는 저의 창작적인 표현도 물론 들어있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부터 힌트를 얻거나 어떤 동기를 부여받거나 또는 그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려온 것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이 책에는 저희 창작적인 표현도 있지만, 저희 이 저작권법 강의라는 책을 보면은 저희 창작적인 표현도 물론 들어있지만은, 이 안에는 여러 판례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 또 다른 사람의 학설을 정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판례라든가 다른 사람의 학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창작한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비록 내 저작물 안에 들어있지만은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가 저작물로 성립이 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구성 요소 전체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 속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작품을 표절했을 때 그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 그 사람에 의해서 허락 없이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지만 그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허락 없이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저작물 속에서
보호받는 부분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보호받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허락 없이 사용되어졌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이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구별하는 기준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네.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저작물 속에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 그 표현 중에서도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표현이 있어요. 이럴 때 내 저작물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이다. 나만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 보호를 받는 것이고 아이디어는 설사 그것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은 따로 있어요. 특허법이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를 하는데 기술적 아이디어만 보호를 하죠. 테크니컬 아이디어만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법은 기술적인 아이디어, 즉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고 어떤 역사적인 사상이라든가 문학적 사상, 철학적 사상 이런 것은 특허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죠. 그런 것은 저작권법에서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처음으로 생각해내고 창안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을 때, 내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원리를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 이렇게 보호받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 보호받는 부분은 그럼 어느 범위까지 보호를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 저작물 속에 지금 보호받는 어떤 창작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갖다 베낀 경우 물론 표절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갖다 베낀 경우가 아니라 약간 수정해서 약간 변형해서 갖다 썼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변형했을 때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넘어서 변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절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세 번째 쟁점입니다. 왜 이런 범위가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이제 지적재산권법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발명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부속에 관한 발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받았는데 누가 내 발명품을 그대로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발명을 조금 수정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내가 어느 범위까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 특허법에서는 균등 발명의 범위까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등 발명. 그러니까 나의 발명과 똑같은 발명뿐만 아니라 그것과 균등한 발명까지 내가 나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균등 발명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두 발명을 바꿔 써도 작용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명과 지금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이 두 개를 서로 교체했을 때 그 전체적인 작용 효과가 차이가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균등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균등 발명까지도 침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상표의 경우는요. 상표의 경우에는 균등이 아니라 유사 상표에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표를 보완을 해서 상표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이 상표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똑같이 쓰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 이거 상표의 경우에는 균등이 아니라 유사 범위까지입니다. 유사 상표에 대해서까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사 범위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유사상표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범위, 그것이 이제 유사상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유사상표가 제일 많은 것이 폴로 상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여러분들 폴로 상표 잘 아시죠? 그 말탄 이 폴로 선수가 폴로 스틱을 들고 있는 상표인데요. 상표를 보면은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 폴로 상표를 많이 봤지만은 말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폴로 상표는 말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오리지널 상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 모양 그대로 갖다 베끼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 바뀐 상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표절로 주장할 수 있느냐? 저작권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위까지 저작권 침해, 즉 표절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상표의 경우에는 그냥 유사성인데 이 저작권의 경우에서는 실질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죠. 네, 그래서 그냥 유사성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범위까지. 그러면 왜 실질적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실질적이란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서는 사소한 유사성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사한 저작물이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유사성 정도는 봐주겠다. 그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 그 유사성의 정도가 실질적인 정도를 넘어섰을 때, 즉 실질적인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저작권 침해, 즉 표절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다른 작품과 사소한 부분에서 전혀 유사하지 않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창작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작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앞에 있었던 어떤 작품과도 사소한 유사성이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작품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작품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거나 어떤 모티브를 얻거나 아니면 일부 표현을 차용해 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있던 작품과 사소한 유사성도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사소한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까지 표절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표절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사소한 유사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표절, 즉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작품을 이후에 창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이 다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첫째, 내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작품이 창작성을 갖춰야 되고, 창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의 것 안 베낀 것이며 또한 최소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대방의 작품이 내 작품을 표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작품에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내 허락 없이 갖다 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작품에서 내 작품의 일정 구성 요소를 내 허락 없이 갖다 썼지만은 그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 즉
나만의 창작적인 표현을 내 허락 없이 가져다 썼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나만의 창작적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또는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쟁점이 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